김호준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그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혹들을 달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였는가? 아니죠. 기꺼이 한 표를 던진 사람들도 사실 그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만 같았거든요. 내 부동산, 내 주식이 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거짓말 좀 하는 게 뭐 큰 대수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그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표를 던졌고 채워진 건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욕망뿐이었죠.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기는 그 거래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보려는 피해자들의 욕망 없이는 애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죠. 사기의 피해자는 피해자면서 동시에 그 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은 혼자 이명박이 된 게 아니다. 이명박을 이명박 되게 한 모든 걸 돈으로 채워나고 나머지는 눈 감아버리는 우리 안의 이명박들, 그 저열한 이명박들을 이명박과 함께 보내자. 그래서 이명박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가, 그런 천박한 나라가 다시는 되지 말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유달리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날도 밝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대략 한 9년 전 어느 날 혼자 결심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을 내 손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혼자 결심한 거긴 하지만. 작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너무 철두철미하고 꼼꼼해서 다 피해 나갈 것이다. 평생 피해왔는데, 그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주변에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소용없으니까 딴 데 집중하라고. 그래서 더욱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같이 호응하고 수많은 댓글을 써주고 SNS에 퍼 나르고, 하는 분들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왜 안 됩니까? 다 같이 하니까 되잖아요. 예. 자, 원래는 제가 포토 라인에 서게 되는 날 이 차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생방송 라디오를 당일날도 하고 있을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한테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준 TBS 식구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뒤에 하시네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대답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묻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거의 20가지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과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 등일 텐데요.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00억 원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이명박 연구가로서 뇌물들 1억들 등장하고 2억들 등장하고 뭐 이렇게 다 여기저기 모아봤더니 100억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물론 공평합니다. 그게 1억이든 100억이든 다 똑같이 대하는 공평한 태도가 있어요. 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데 그 100억 정도 이거 있잖아요. 그 일반인들한테는 공과금? 내지는 그 왜 군것질 좀 하면서 주말에 쇼핑 좀 하고 그럴 때 그런 느낌의 액수예요. 예, 이건 뭐 푼돈입니다. 푼돈. 예, 그분에게는 일단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건데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자, 요 자세한
혐의와 그 예상 형량 관련 법률적인 전망은 잠시 후에 이정열 전 판사 현 사무장 해설해 주시겠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며칠째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한 말이 있는데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을 빵 터지게 한 거죠. 저는 매우 이명박적이다, 마지막까지. 돈과 감옥 중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돈을 선택하는 거죠. 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요. 어제 김효재 전 수석이 밝혔습니다. 이시영 씨도 갑자기 평사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저녁 채널A 보도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앞두고, 그러니까 그제요, 갑자기 다스의 감사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 또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 이시영 씨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스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인사 강등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 측도 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 모든 걸 장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일이 어려워지니까 이시영 씨를 강등시킨 걸 봐라. 실세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스스로 세운 거거든요. 이게,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떠났구나.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교 대행이거든요. 예? 네, 초고속으로 전무로 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치밀하고, 통할 만한 대행이 아니라, 나 지금 평사원이잖아. 아무 힘 없어. 이게 통합니까, 이게?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대응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대응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한 혐의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 예, 남북관계 관련된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만났습니다. 접견은 애초에 15분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1시간 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요.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북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물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세 9명도 함께 배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울 국정원장 갔더니 9명이 드드득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일본 관련 뉴스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고요. 오늘은 또 4부에 중국 이야기도 또 합니다. 중국도 갔거든요. 네. 네, 중국 갔다가요. 또 러시아도 갔습니다. 지금 가 있죠. 예, 네. 그리고 내일 귀국할 예정이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정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대화파였죠.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안보팀을 개편한 건데요. 해임하고 후임인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그것도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제안한 직후에 그런 식의 내용들을 썼습니다. 심지어 틸러슨 장관도요, 자신의 경질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네, MBC 보도에 따르면요. 굉장히 트럼프적이에요. 모든 게. 예, 트위터로 이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엄청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를 다니는 예. 거죠. 국무장관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해고. 예, 그걸 트위터로 쓰고 국무장관의 트위터로 그걸 보고. 근데 저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미 회담이 북미 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틸러슨 장관을 해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트럼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영광은 나에게. 모든 영광은. 그러니까 북미 대화 된다고 하니까
그 틸러슨 장관이 그동안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 이런 식의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보기가 싫은 것이고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이 경질이 북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여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정이입해서 세상을 보자면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거든요. 본인이 모든 걸 지고 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 틸러슨이든 누구든 조금이라도 옆에서 미국 언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랜 세월 트럼프가 그 강경 대응할 때 틸러슨이 끊임없이 대응한 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는 얘기는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 성사되었을 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딴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예. 대단히 트럼프적이고 당연한 해고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거기에 거꾸로 강경파를 심어둔 거 아닙니까? 이 강경파가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할 때 본인이 다 해결하는 거죠. 예. 지구를 구하는 거죠. 매우 트럼프적인 경질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 댓글 관련 문건이요 또 나왔다고요. MBC와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아고라, DC인사이드 같은 인터넷에 친숙한 사이트조차요 종북 사이트로 분류했다라는 건데요.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서 핵심 세력, 동조 세력, 불만 세력으로 나눠 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달 경찰청 보안까지 작성된 문건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댓글을 다는 걸 넘어서 경찰이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것도 좀 충격적인 거지만 그것도 그 규모도 뭐 2천여 명 가까이 경찰 그리고 7만 명 정도의 보수단체 회원들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문건이 나온 거냐면 그 소위 블랙팬, 레드팬 일반인 네티즌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역할 그 문건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기무사 발표들을 따라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나왔고, 예, 기무사에서도. 근데 그 문건에 이 명단을 경찰과 공유하라고 하는 데서 이 단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찰들이 댓글을 달 때 이런 네티즌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괴롭히고 경찰이 집행기를 휘두른 거죠. 예. 앞으로 추가 문건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댓글을 단 게 아니라 경찰이 일반인들을 온라인상에서 계속 괴롭혔다. 대규모로. 예. 네, 우선은 계획 문건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일부다라고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뭘 안 부인하겠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그 문건 이후에 실제 사이버 안보 신고 요원 뭐 이런 식으로 예,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이 또 나왔죠. 예. 네, 관련된 문건이 또 나온 건데요. 이 시기도 눈길을 끕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2012년 2월 달인데요. 경찰청 보안국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보수단체 회원 여론대응 요원으로 선발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건데요. 임무는 비공개 커뮤니티부터 게임이나 일상생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이른바 안보 위협 요소에 색출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나온 문건은 그 전에고요. 그 전에는 계획일 뿐이었다고 변명했거든요. 또 문건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일종의 운영계획, 실행계획이었죠. 이제 이렇게 문서만 작성하고 또 안 했다고 그러겠죠. 예. 네, 경찰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건은 계획에 불과하고요.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내부적으로 수사단이 꾸려지긴 했습니다. 어디까지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제보자들이나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겠죠. 예. 나라가 완전히 뭐. 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청장들도요, 모두 다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라면서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모든 조직, 군, 경찰, 국정원, 모두가 다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 2,000명이라고 치죠. 2,000명이 사이버 다 그 수사받고 또는 뭐 벌을 받으면 그럼 경찰은 사이버 수사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사이버 수사 6개월 못 해도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관련자는 모조리 다 처벌해야 된다.
친일파가 그 논리로 넘어가가지고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 이정현 판사님 옆에서 꿈뻑꿈뻑하고 벌써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꿈뻑꿈뻑 계속 옆에서 언제 나한테 말 시키나 앉아 계셨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담담하게 혐의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담담하게. 혐의가 뭐 20여 개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네. 좀 이해하기 쉽게, 덩어리 좀 분류를 해 주십시오. 크게 보면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 예, 하나는 뇌물수수. 뇌물. 예, 뭐 뇌물 그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네. 넘어가고요. 많이 먹었다. 예.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시는데 드셨다. 예, 그리고 많이 시식하셨다. 예.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횡령배임. 횡령배. 네, 그 덩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자백했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예, 그 영법 빌딩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함부로 반출한 행위. 이게 대체로 이렇게 큰 세 덩어리가 있고. 유형으로 따지면 크게 세 네. 개가 있다. 그다음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좀 잡스러운 것들. 크게 이제 사실 잡스러운 범죄는 아닌데 횡령배임이나 뇌물수수에 비하면 상당히 잡스러운 뭐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라든가 형량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잡스럽다니요. 이게 저기 다른 거는 무기징역까지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군형법 위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게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BBK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가 조작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을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거기서부터 대중적으로 이건 뭐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처벌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법에 정해진 형이 달라집니다. 제 말은 공소시효.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000억대 피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액수가 상당히 많게 되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 무기징역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무기징역에 해당하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15년. 예. 그런데 2007년 12월 21일 날 이게 15년이 됐고 그 전 규정에 의하면은 1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퇴임한 지 이제 5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기간 5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헌법 규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취임하기 5년 안에 있었던 범죄라면 그러면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취임하기 5년 안에. 예. 2008년 취임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출범해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범죄라면은 BBK 주가 조작 사건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주가 조작은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140억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아니고 그 140억을 돌려받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남용 그 부분에 관련이 있는 거죠. 아슬아슬하네요. 예, 그게 사실 이게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제 법률 종사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흥미롭고 연구 가치가 있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장장님께서 범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따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가 종료돼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140억을 돌려받는 데까지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140억은 주가 조작을 해서 만든 돈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 돈을 되돌려 받는데 직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되돌려 받음으로 해서 주가 조작을 발생한 이익을 다시 얻는 범죄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쾌한 날에
그 부분에 관한 답은 약간 부정적인 쪽이어서 제가 안 드리는 걸로. 기왕이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는데. 그렇죠. 예. 예. 안타깝게도 그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예, 민사시효는 더 민사는 짧기 다르지만, 때문에, 예. 지금 민사시효는 지금 대통령 재직 중 기간이 소멸시효 정지나 뭐 중단 사유가 아니라서. BBK 거의, 관련은 예, 빠져나갈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하나 좀 더 뭐라 그럴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걸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공범자가 기소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근데 김경준 씨가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어요. 이거 그 연구 사례네요. 네. 이렇게까지 복잡한 사례가 별로 없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구나. 잘 연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BBK는 가능한가? 주가 예. 조작은 가능한가? 네. 이 BBK 사건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펀더멘탈이죠. 모든 기술이 총 집결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예. 그 이유는 그것의 반복일 뿐이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고요. 지금 총 한 20여 가지 된다고 하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타까지 4가지. 기타. 네. 기타는 다른 참 사람들은 많습니다. 보통 네. 그 기타의 한두 건으로 이제 그것만 해도 지금 실형 선고사안이 있는데. 네. 기타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루지 않겠고 가장 큰 덩어리. 예. 네, 오늘은 간략한 정리니까 사실 후토라인 쓰고 나면 뉴스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예, 하나 애청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장장님하고 나누는 대화에 들어가 있는 혐의 중에 사자반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건 제가 항상 드리지만 용돈 수준이고요, 이건 용돈. 그때 공과금 전기세 얼마야 할 때 그 정도 느낌이군요, 일반인들한테. 예? 차비 뭐 이런 느낌이고 실제 이분이 이제 배부르다 하는 느낌의 것들은 저 해외에 다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광고 나왔지만 항상 배고픕니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신 것 같긴 해요. 네, 정신적으로 항상 배고파서 그렇게 많이 드신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큰 덩어리는 아직 시작되지 진짜 덩어리. 네. 진짜 덩어리는 시작되지 않았고, 일단 용돈들이 잡힌 건데, 예. 요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뭡니까? 뇌물수수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자체가 아까 잠깐 횡령배임도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횡령배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가장 낮은 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일단 시작부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뇌물수수가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스타트 라인이 굉장히 높네요. 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액수가 10년 이상으로 지금 출발하실 액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빨리 가시겠네요. 스타트 라인. 일단 형량 문제를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분 자료가 많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의하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1,000만 원부터 이제 형량을 쭉쭉 정해놓고 있는데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6단계로 정해져 놓고 있어요. 근데 가장 높은 걸 5억 원 이상 받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5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2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약간 낮춰줄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정상에 참작할 요소가 없다. 오히려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이 11년이 되는 거예요. 11년. 예. 네.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그렇죠. 저번에 한번 공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깎을 요소는 전혀 없고, 예, 깎을 요소 중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지한 반성, 그다음에 정과 없는 거, 정가도 많으시고, 예,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정가 진지한 반성은 절대 없으시고, 아직도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개과천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없다는 쪽에, 제로예요, 제로. 네. 그분의 평생을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 반성이나 이런 건 절대 기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올릴 요소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급 이상 공무원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했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고
부정처사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실제, 일도 하고 예. 실제 실행하였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사면해줬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쭈루룩 있기 때문에 올릴 요소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기댈 때는 어딥니까 이분이? 일단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무죄 주장도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영포빌딩 지하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근들도 결국은 진술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검찰 쪽 이야기더라고요. 검찰만 갔다 오면 연락이 아무도 안 됐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 어떻게 좀 방어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예. 본인들이 들었던 해명과 너무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제가 주장해왔지만 가장 가까운 참모들한테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참모들이 거기 가서 봤더니 이거 아니네? 10분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나도. 예. 다 도망갔어요.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변호인단에 일부 몇 분 참여하셨는데 한 2달이 걸쳐서 들었는데요. 지금 변호인단이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면은 검찰의 예상 질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며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고 그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네.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의뢰인의 말이 정말 진짜일까. 이거부터 지금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극한 직업이 아닌가. 제가 여기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의뢰인이죠. 예. 왜냐하면 일단 내가 들은 얘기가 진짜인가부터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보통 그걸 공유하고 같이 전략을 짜잖아요. 내가 사실 거짓말 했는데 이거 방어 전략 세워야 된다. 이거 변호인하고 의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호인부터 속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이게 진짜일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예, 이게 또 관련된 소식으로 이 변호인 측에서 그 이제 MB 쪽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저기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못 하고 네. 있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아마 김효재 전문수석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변호사들이 시간당 90만 원을 요구하고 1년 재판한테 100억 이걸 요구를 한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돈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비를 댈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쪽 바닥에서 네. 경력 20년 차가 넘으면요. 네. 자문료가 시간당 7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당 90만 원을 얘기했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그만큼 이 사건이 어렵다. 좋게 보면. 네. 근데 제대로 보면 비싸게 불러서 나는 이거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세요. 아예 비싸게 불러서 선임을 못하게. 예. 저 뒤쪽에 더 무게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보기에는 형량 이런 거 말고 그런 소식 좀 전해오세요. 어디 물어다 주십시오. 하나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양형위원회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피고인도 그렇고 최순실 피고인도 그렇고 이게 형이 너무 센 거 아니냐? 낮은 거 아니냐.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빨리 해야 되는데 뇌물수수 같은 소식들 많이 경우에 나오네요. 6단계인데 네. 제일 낮은 게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3,000에서 5,000 사이, 5,000에서 1억 사이, 1억에서 5억 사이, 5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양형위원회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5억 이상을 받겠냐. 그거 만들 때 왜? 야, 공무원이 5억을 직접 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겠어? 그리고 이런 5억 거였죠. 이상을 누가 주냐. 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뇌물공여 같은 경우엔 4단계인데 3,000, 3,000에서 5,000, 5,000에서 1억, 사법부가 너무 순진했던 1억 이상. 거죠. 그러니까 이 양형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근데 고치면 네. 너무 뻔하잖아요, 이게. 이게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치는 건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별로사들이 뭘 고민하고 있다더라. 양형위원회 뭘 고민하고 있다더라. 그런 소식 좀 가져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네. 그 법무부인 발언에 의뢰했다가 이제 시쳇말로 퇴퇴를 리젝트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발언 내부에서도 사실 좀 논의가 오가고 있답니다. 우리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그렇게 컸는데. 그때 그래서 수뇌부와 소장 변호사님들 사이에 또 지금 견해가 갈려요. 이명박 전 대통령 덕분에 컸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5년 내내. 하지만 이제는 버리는 거죠. 예. 원래 그랬어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대답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묻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거의 20가지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과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 등일 텐데요.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00억 원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이명박 연구가로서 뭐 뇌물들 1억들 등장하고 2억들 등장하고 뭐 이렇게 다 여기저기 모아봤더니 100억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물론 공평합니다. 그게 1억이든 100억이든 다 똑같이 대하는 공평한 태도가 있어요. 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데 100억 정도 이거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공과금? 내지는 왜 군것질 좀 하면서 예. 주말에 쇼핑 좀 하고 그럴 때 그런 느낌의 액수예요. 예. 이건 뭐 푼돈입니다. 푼돈. 예. 그분에게는. 일단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건데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자, 요 자세한 혐의와 예상 형량 관련 법률적인 전망은 잠시 후에 이정열 전 판사 현 사무장 해설해 주시겠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며칠째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한 혐의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 예, 남북관계 관련된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만났습니다. 접견은 애초에 15분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1시간 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요.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북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물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세 9명도 함께 배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울 국정원장 갔더니 9명이 드드득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일본 관련 뉴스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고요. 오늘은 또 4부에 중국 이야기도 또 합니다. 중국도 갔거든요. 네. 네, 중국 갔다가요. 또 러시아를 지금 갔습니다. 가 있죠. 예, 네. 그리고 내일 귀국할 예정이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정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대화파였죠.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안보팀을 개편한 건데요. 해임하고 후임인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그것도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제안한 직후에 그런 식의 내용들을 썼습니다. 심지어 틸러슨 장관도요, 자신의 경질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고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그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혹들을 달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였는가? 아니죠. 기꺼이 한 표를 던진 사람들도 사실 그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만 같았거든요. 내 부동산, 내 주식이 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거짓말 좀 하는 게 뭐 큰 대수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그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표를 던졌고 채워진 건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욕망뿐이었죠.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기는 그 거래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보려는 피해자들의 욕망 없이는 애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죠. 사기의 피해자는 피해자면서 동시에 그 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은 혼자 이명박이 된 게 아니다.
이명박을 이명박 되게 한 모든 걸 돈으로 채워나고 나머지는 눈 감아버리는 우리 안의 이명박들, 그 저열한 이명박들을 이명박과 함께 보내자. 그래서 이명박 같은 자를 뿐만 아니라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한 말이 있는데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을 빵 터지게 한 거죠. 저는 매우 이명박적이다. 마지막까지. 예. 돈과 감옥 중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돈을 선택하는 거죠. 예. 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요. 어제 김효재 전 수석이 밝혔습니다. 이시영 씨도 갑자기 평사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어제 저녁 채널A 보도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앞두고 그러니까 그제요. 갑자기 다스의 감사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 또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 이시영 씨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스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인사 강등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 측도 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 모든 걸 장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일이 어려워지니까 이시영 씨를 강등시킨 걸 봐라. 실세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스스로 세운 거거든요. 이게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떠났구나.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교 대행이거든요. 예? 네, 초고속으로 전무로 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치밀하고 통할 만한 대행이 아니라 나 지금 평사원이잖아. 아무 힘 없어. 이게 통합니까 이게?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대응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대응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가 이런 천박한 나라가 다시는 되지 말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유달리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날도 밝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대략 한 9년 전 어느 날 혼자 결심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을 내 손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혼자 결심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너무 철두철미하고 꼼꼼해서 다 피해 나갈 것이다. 평생 피해왔는데 그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주변에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소용없으니까 딴 데 집중하라고. 그래서 더욱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같이 호응하고 수많은 댓글을 써주고 SNS에 퍼나르고 하는 분들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왜 안 됩니까? 다 같이 하니까 되잖아요. 예. 자, 원래는 제가 포토 라인에 서게 되는 날 이 차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생방송 라디오를 당일날도 하고 있을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한테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준 TBS 식구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뒤에 하시